모든 아이스크림 중에서 거기 있는 데가 가장 커. 네, 클쌤입니다. 이 클쌤이라고 그림이 지도 크다 그러네. 근데 진짜 얘는 입이 커. 눈하고 입이 있는데 얘 움직이는 눈하고 입이거든. 얘 소리 들리면 자동으로 막 움직여. 근데 입이 커. 오늘은 크다 작다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이차 함수가 나오면 항상 따라 붙는 얘기인데 크다 작다 즉 큰 것들 중에서 누가 제일 큰데 작은 값들 중에 누가 제일 작은데 최대값과 최소값 항상 따라 붙는 얘기죠. 2차 함수의 식이 y는 왜 이렇게 얇아? 다시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일반형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 또는 y는 a x 마이너스 p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표준형으로 표현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함수의 값이 크다 작다를 판별하려고 그러면 이때 함수의 값은 y 값을 말하는 거지. x에 얼마를 대입했을 때 이러한 관계식을 통해서 나와지는 값, 그게 함수값인데 함수값은 y의 값을 말하는 겁니다. 이 함수값이 누가 제일 큰데 작은데를 따질 때는 이 둘 중에서 어떤 형태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할까요? 그렇지. 당연히 표준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쉽겠죠. 왜냐하면 표준형은 그래프의 특징들을 알려주고 있는 식이거든. 이 참수 그래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무슨 점? 꼭지점. 좌표가 뭔데? x에 빼고 있는 만큼, y에 빼고 있는 만큼. 얘는 y에 빼기 q인데 이항돼가지고 더하기 q 된 거지.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p, q예요. 축의 방정식 또한 x는 요 값을 가지는 거잖아. x는 p. 그래서 이 꼭지점 좌표라는 것 자체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 됐나? 그래서 x에 무수히 많은 실수를 대입했을 때 그 중에 나오는 가장 큰 함수값을 우리가 최대값, 가장 작은 값을 최소값이라고 합니다. 용어에 대해서는 뭐 헷갈리거나 어려운 부분이 없겠죠. 그림으로 좀 알아보면 A가 양수인 경우에는 이런 그래프이고 A가 음수인 경우에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첫 번째 A가 양수인 R을 블록한 그래프에서는 가장 큰 값이란 게 존재를 할까 안 할까? 얘는 가장 큰 값이 없어. 뭐 이 높이가 가장 높아요 하면 그 위에 높이가 있을 것이고 얘가 가장 높아요 하면 그 위에 또 높이가 있을 것이고 이게 계속 이어지는 연장되는 건데 윗부분이 생략한 거라서 끝이 없어. 끝없이 올라가기 때문에 가장 높다라는 값은 없어. 하지만 가장 낮은 부분이 있겠지.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만약에 p, q라면 x에 p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q라는 이 값이 최소값, 미니멈,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반대인 경우에 가장 낮은 값은 존재하지 않겠죠. 끝없이 내려가기 때문에 양쪽으로. 하지만 가장 높은 값, y값으로 따지기 때문에 높이가 가장 높으면 제일 큰 값입니다. 얘의 좌표가 p, q라고 한다면 이 가장 높은 q라는 값, x에 p를 넣었을 때 나와지는 q라는 함수값, 얘가 이 함수에서는 최대값, 맥시멈,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되겠나? 일반적인 그래프에서 좌표축이 주어진다 그러면 x축, y축, 좌표축이 주어진 상태에서 어떤 그래프가 주어졌다.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 그러면 이때 최대값, 최소값 찾으라고 한다면 주어지는 범위가 없을 경우에는 실수 전체의 범위가 되는 겁니다. 자동으로. 가장 큰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최대값 얘는 없어요. 끝없이 올라가는 형태라서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값이 없어요. 하지만 가장 낮은 값은 존재합니다. 어디에? 요만큼 높이가 가장 낮게 되는데요. 꼭지점이 p, q라 그러면 x에 p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q라는 값이 가장 낮아요. 그래서
최소값 미니멈은 Q가 되는 겁니다. 뭐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이죠.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럼 얘가 가장 작고 그럼 나머지 값은요? 그까지 물어본다 그러면 모든 함수값들은 Q라는 값보다는 크거나 같게 나오겠지. 제일 작은 게 Q고 얘 Q고 나머지는 이 점보다는 더 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 점보다는 더 위의 값을 가지거든. 이 아래로 내려가는 값은 없다는 거야. 최고로 아래로 내려온 값이 요까지야. 그 다음에 요는 실수 전체의 범위를 대상으로 했을 경우인데 만약에 범위에 제약을 준다 그러면 즉 x값을 알파부터 베타까지만 대입을 할게요. 예를 들면 뭐 마이너스 1부터 5까지만 대입할게요.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범위를 딱 정해놨을 때 그때는 최대값과 최소값이 어떻게 될지를 비교해 봅시다. 먼저 이차함수 그래프를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 아예 연하게 그리자. 연하게 그려가지고 자 이렇게 그래프가 있습니다. 근데 범위를 어떻게 줬냐면 이렇게 한번 줘볼게요. 알파가 여기야. 베타가 여기야. 그러면 알파부터 베타까지만 x값을 대입하기 때문에 점이 찍히는 것은 알파부터 시작해서 요 사이만 점이 무수히 많이 찍혀서 이런 그래프가 나올 겁니다. 이런 그래프가 됐나? 여기 이쪽은 아예 x값을 대입하지 않기 때문에 y값도 나오질 않아. 아예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야.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때 함수값은 알파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때도 이런 표현이 가능하겠죠. 베타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함수값 이 값을 그리고 얘는 P, Q라고 합시다. 꼭지점 좌표 얘 꼭지점이라고 하고 P, Q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최대값과 최소값이 어떻게 됩니까? 최대값은요 제일 높은 게 여기네. F 베타 x가 베타일 때 나온 함수값이 최대값이고요. 최소값은요 x에 p를 넣었을 때 나오는 q가 최소값이네요. 이렇게 정리되겠지. 무조건 양끝값이 최대나 최소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뭐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까? 이번엔 이제 반대로 엎어볼게. 그리고 알파 베타 범위를 정해줄 건데 뭐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해볼까? 그러면 알파부터 베타까지만 점을 대입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림이 그려져서 이렇게 있는 그래프만 나타나고 나머지 이쪽 그래프와 이쪽 그래프는 아예 그려지지가 않는 겁니다. 해당 사항이 아예 없습니다. 그 다음에 꼭지점 좌표를 얘를 P, Q라고 해보자. 그럼 요점의 Y좌표는 F 알파일 것이고 요점의 Y좌표는 F 베타라고 할 수 있겠죠. 됐지? 그러면 찾아봅시다. 최대값은요. 제일 높은 값. 아 여기 있네. Q. X가 P일 때 나오는 Q가 최대값이고요. 최소값은요. 여기 있네. X가 베타일 때 나오는 F베타가 최소값이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꼭지점 좌표가 한 자리씩을 차지했네. 꼭지점 좌표가 최소나 최대가 됐고 그리고 나머지 양 끝점 중에 하나가 최소나 최대가 됐을 경우네. 근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또 이런 경우도 한번 볼게요. 아래로 불러간데 이번에는 범위를 이렇게 한번 줘볼게요. 꼭지점을 지나쳐서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점이 F 알파고 요 점의 Y 좌표가 F 베타가 되고 꼭지점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럼 알파부터 베타에 해당되는 X값만 대입시키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점들은 이렇게 찍혀 있겠지. 여기 이 선에. 그러면 눈에 보입니까? 제일 큰 값, 최대값, 제일 높은 값 여기 있네. X에 베타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함수값이 최대값이고요. 최소값은 제일 아래가 여기지.
여기는 아예 점이 없거든. 그림이 아예 없는 부분이야. 그래프가 아예 없어. 그래프 있는 부분 중에 제일 낮은 게 여기거든. 그래서 알파를 대입해서 나오는 F알파가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당 범위에 꼭점이 안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얘들처럼 한 자리씩 차지하지는 못한 거야. 얘들은 해당 범위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는 한 자리씩 차지하게 된 거거든. 그러면은 위로 블록한 경우에도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겠지? 요때는 범위를 요때는 이쪽으로 잡아볼까? 얘가 알파고요. 얘가 베타고요. 그러면 요게 F 알파, 요게 F 베타, 그 다음에 여기가 꼭지점 이렇게 봅시다. 그럼 알파부터 베타를 대입하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요까지만 그림이 나올 거거든. 그럼 이제 쉽겠죠? 다 눈에 보이지? 최대값 제일 높은 거 여기 있네. 베타를 넣었을 때 나온 함수값 F 베타가 최대값이고요. 최소값은요, 제일 낮은 높이에 있는 요거. 알파를 넣어서 나온 함수값이 최소값이 돼요. 되겠습니까? 어떤 표현을 쓰든지 간에. 그래서 이차 함수가 나올 때는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묻는 문제가 꼭 따라 나옵니다. 그때 사용하기 좋은 식의 형태는 이런 표준형이 되겠고요. 왜 그러냐면 그래프의 특징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표준형을 사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최소값은 나오는 모든 함수값 중에서 가장 작은 값, 최대값은 나오는 함수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을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얘는 최대값이 없고 얘는 최소값이 없습니다. 그리고 범위가 한정적으로 주어진다면 범위에 제약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범위에 제약이 있을 경우에 그럴 때는 꼭지점을 포함하고 제약이 있을 경우에는 꼭지점이 가장 낮거나 높거나 할 수가 있는데 나머지 하나는 양끝점 중에서 양끝점 중에서 얘나 얘 중에서 하나가 될 것이고 얘나 얘 중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최대값, 최소값 중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 두 개는 꼭지점을 포함하지 않는 범위가 주어진 경우거든. 그럼 얘가 거의 직선과 비슷한 성질을 가진다고 보면 돼. 해서 그냥 양끝점 중에서 하나가 최대고 하나가 최소가 되는 겁니다.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죠. 연습 잘 하시고요. 다음 시간도 최대값, 최소값에 대한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